네, 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20번째 페이지. 1월의 끝자락에도 역사는 흐릅니다. 역사 광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선생님,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은 당연히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축하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노잼 고려의 오명을 벗기기 위한 우리 박광일 선생님의 눈물 나는 노력 덕분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말이죠. 2주 전에 방송된 쿠빌라이 칸과 고려태자의 만남, 이 편이 잡지사 역대 조회수 1위에 등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이었어요. 충격을 받으셨군요. 왜냐하면 제 앞에 네. 그 모 선생님이 예. 쭉 1등부터 10등을 다 채우고 있었거든요. 태양왕. 그렇죠. 예, 그런데 썬킴. 예. 그 위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고 역시 영어보다는 한자로 햇빛을 가리켜야 광일. 그렇습니다. 번쩍번쩍합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야. 라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 어깨도 지금 같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깨가 예.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한 네. 뭔가 그 부담감 어허. 또 의무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그 두 분한테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이 누굴까요? 하나는 고려. 고려. 고려가 아니었으면 네. 제가 그런 어떤 1등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잡지사 관계자분들. 제가 이런 기회 수상소감 아니면 수준이네. 이런 기회 아니면 어떻게 10만 회를 찍어 보겠습니까? 앞으로 뭐 20만, 30만 쭉쭉 가야죠. 박광일의 10만 양병설 투비 컨티뉴입니다. 썬킴 씨한테 그 방송 다른 데서도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자랑 좀 하세요. 아직 만나질 못해서 예, 곧 예. 자랑할 기회를 만들어야죠. 으스대시길 바랍니다. 자, 요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서 오늘도 고려 이야기 저희가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 고려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역사 속 이야기는 아무래도 무신정권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신정권 이 시대에 매료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신 정권의 가장 큰 매력은 네. 규칙이 무너집니다. 규칙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책들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또 때에 따른 그것이 또 무너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 시기를 한때는 암울하다고 평가를 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암울함 속에서 그 안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통 우리가 어떤 평시에는 네. 영웅 그다음에 어떤 뭐 사람들이 어떤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면 네. 난세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대체로 문약하다 고구려를 제외하고는 네.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 시기를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네. 또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더불어 무신들에 대한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 네. 사실은 이 무신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얼마 뒤에 네. 성공한 정권이 나타나죠. 그게 이성계. 이성계가 나타나니까. 이성계와 최영희가 사실은 각축을 벌였으니 네네. 이것도 무신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성공을 했고 왜 네. 이들은 실패를 했는지 이런 어떤 비교의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네. 그런 면에서 이 무신 정권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잔잔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왜 그 서핑하는 분들도 파도가 셀수록 더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파도의 연속입니다. 쓰나미고 더 나가서 그 쓰나미가 삼각파도예요. 왼쪽 오른쪽에서 몰려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 권력을 탈취하고자 하는 자, 네, 그러면서 네. 또 그 안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자, 또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자. 이런 어떤 세력들의 다툼이 네. 벌어지고 있다는 점 아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왠지 좀 어질어질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우리가 무신 정권이 들어선 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흔히 무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이게 생겨났다라고들 하는데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젊은 문신이 한 무신의 수염을 태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왕실의 축제, 나래라고 하는 축제 때 네. 촉불을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치듯이 네. 이 그 수염을 그슬렸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군가요? 그 당사자의 가해자 네. 가해자 김돈중. 김돈중. 이름 외우기 쉽습니다. 금한돈중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0만 양병설 이외에 굉장히 자신감이 붙으셨네. 그리고 예. 이제 그 피해자 네. 정중부. 정중부. 무신 이분은 정권을 알죠. 보통 우리가 1170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이 무신 정권의 1차 어떤 난을
정중부의 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다른 아. 이시성을 가진 두 명의 장군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 면에서 이 둘의 어떤 악연은 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기강이 무너져가는 어떤 고려 내 모습들을 아, 이거 음. 언젠가는 터지겠구나. 네. 불안불안한 네. 이런 느낌을 보여주게 되고 네. 우리가 무신 정권을 일으킨 거는 이제 이고 그다음에 네. 의방 그다음에 정중부가 되지만 아. 여기에다가 불을 붙인 거, 풀무지를 해갖고 불을 아. 크게 키웠던 인물은 이 네. 김돈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촛불 가해자. 그래서 작게는 촛불 가해자로서 정중부에게 사사로운 원한을 네. 샀지만 네. 이 김돈중은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한 1, 2년 전에 네. 그러니까 왕하고 네. 이제 행차를 갔는데 네. 이 김돈중이 그 전까지 왕한테 굉장히 환심을 얻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합니다. 김돈중, 김돈시. 네. 참고로 이들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네. 김부식 김부식. 삼국사기를 삼국사기.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네. 묘창현한테 묘창을 진압했던 네. 그러니까 고려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의 아들이었던 이 아. 김돈중이 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과거를 봤는데 2등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험관이 2등을 딱 올렸는데 네. 왕이 볼 때 누구 아들인데? 네. 김부식으로. 아이, 1등. 아니, 1등. 수석이 된 차선. 그렇죠. 우리 역사상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네네. 시험 등수 조작을 처음으로 했던 인물이 이제 김돈중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올라갔으면은 뭔가 이게 근신하면서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네. 왕의 측근으로서 굉장히 큰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네. 당시 왕의 측근은 관직은 높지 않아도 네. 왕이 옆에 있으면 높은데 이들을 보통 내시라고 부릅니다. 내시? 제가 아는 내시 느낌이랑 조선시대 다르네요. 내시하고 다른 근신의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정원 관리랑 조금 더 비슷한 네. 그렇지만 의무는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신하. 그렇습니다. 예, 오른팔 왼팔. 그러면서 이제 의종이 어디 놀러 간다. 네. 그런데 가보니까 풀이 나무가 없어요. 네. 사람들 막 불러다가 풀나무 심어서 네. 의종이 내가 듣기로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누가 그랬더니 저 돈중 이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심을 샀던 인물이었거든요. 풀은 왜 없앤 거예요? 행차를 더 편하게 하라고? 그 풀 같은 걸 심어서 풀나무를 풀을 심었다고. 네, 그래서 경관이 막 좋게. 제가 이거 했습니다. 레드카펫 깔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군인들 또 네. 백성들은 저 돈중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어느 날 이제 또 네. 행차를 하러 갔는데 예. 이 김돈중이 타던 말이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으악 하고 뛰어 올랐는데 네. 그 옆에 무신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 무신이 차고 있던 활이 네. 어떻게 된지 활통이 네. 툭 하고 왕의 행차 가마를 쳤어요. 활통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 왕이 가마를 밑에 열어보니까 네. 활이 떨어진 거죠. 누가 나를 향해 쐈나? 그렇죠. 네. 대포권 발행한 거죠. 아. 대포권을 바로 발동을 시켜가지고 네. 주변을 쫙 우러싸고 네. 궁궐로 이 상태로 쭉 갑니다. 이건 쿠데타다. 아니 김돈중이 해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김돈중이 네. 해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이게 갑자기 급박스럽게 너무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범인을 잡아라. 네. 그래갖고 종 하나가 와서 잡혀 죽기도 하고요. 결국 범인 색출이 안 됐잖아요. 이거 웬 진짜. 날벼락이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견룡을 포함해서 순검 그러니까 왕의 주변에 있었던 무신들이 네. 야 이거 경호 하나 똑바로 못해? 하면서 14명 정도가 유배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을 무신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쟤 때문인데. 김돈중. 내가 말을 잘못해서 말을 잘못 따라서 이렇게 한마디만 됐습니다. 하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되고 평소에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를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죠. 무신들이 막 화가 끓어오르는 열불이 상황에서 났군요. 예. 이 상황에서 네. 이제 이고, 의방, 그다음에 이제 정중부가 네. 디데이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처음에는 뭐 흥왕사 뭐 이런 어떤 곳을 가려고 했었는데 네. 정중부가 네. 디데이는 네. 보현원으로 하자 해서 보현원으로 갔는데 보현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보현원은 지금 파주 쪽에 있었던 파주 쪽에. 예. 그 어떤 그 별장이면서 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여기로 갔는데 음. 여기서 마지막에 네. 심지에 네. 불을 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약이 있는데 네. 여기에다 심지어 누가 불을 딱 켜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신들의 네. 처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일단 무신들이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무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 정규직이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근데 여기 예. 무과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니까 네. 어떨 때는 그 수가 많고 어떨 때는 그 수가 적고 또 네. 어떨 때는 급여가 나가고 어떨 때는 좀 참아.
나라 살림이 어렵잖아. 아. 그러면 같이 어려운 줄 알면 되는데 왕도 허리띠를 조여 매면 되는데 예. 왕은 지금 계속 놀러 잔치를 다니고. 벌이고 있거든요. 예. 아니 저기는 돈이 있는데 예. 왜 나 월급 줄 돈은 없지? 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의종은 네. 뜻밖의 문신들을 싫어했습니다. 문신을 싫어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 당시 문신들, 왕이 의종인데. 그렇죠. 예. 문신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네. 제발 잔치 그만두고 네. 정치 똑바로 하시고 네. 유교 원리에 따르면 네. 의종이 이 유교 문신을 싫어한 거예요. 아,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누구를 끌어모으냐면 네. 자기 말을 잘 들을 무신? 무신들을 끌어모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종은 무신을 우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네. 어떻게 보면 행차가 잦아지니까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김돈중 사건이 벌어져서 아.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를 뭐 총애하는 거 이런 건 별개의 문제고요. 네.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네네. 이럴 때 이제 최상층에 있었던 이제 몇 명의 장군들이 네. 쿠데타 일으킵시다. 야. 이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네. 이제 보현원에서 네. 분위기 파악한 거죠. 어. 아, 요즘 무신이 싸한 거예요. 이복의 정중부 그랬는데 상장군 이렇게 했는데 네. 아, 네 하는데 예전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뭔가 이 숨기는 것 같아. 분위기 전반을 전환을 해야겠다. 네네. 그래서 뭐랄까. 네. 그러면은 저 무신들한테 상을 줄 수 있는 한번 뭔가 게임을 한번 벌여봐야겠다. 게임?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뭐. 그렇죠. 네. UFC. 아, UFC 대회를 엽니까? 그래요. 수박키라고 하는 아.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격투기를 아, 수박도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렇죠. 무술 아니에요, 무술? 무술입니다. 예. 손으로 하는 무술. 보통 예. 태권도의 원형이라고 알려져 아,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에서 우승을 하건 또 때에 따라서 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네, 좋은 네. 모습을 보여주면은 상을 줄 계획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대장군 이소웅이라고 하는 나이든 무신과 이소웅. 그 다음에 젊은 할례라고 하는 네. 문신을 붙여놨는데 둘이 싸우게 했다고요? 북이 싸우게 한 거죠. 문신을 무신이랑 붙여도 됩니까? 그런데 이 문신이 네. 젊고 아. 이 무신은 나이가 들었는데 네네. 그냥 싸워서 이기거나 지면은 네.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소웅이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을 갑니다. 아, 네. 잡아다가 네. 뺨을 때린 거예요. 아, 젊은 문신이 무신을 잡아다가 이소웅을 잡아다가 뺨을 때렸는데 한참 손이 사람인데. 한참 손이 사람이고 품계도 비록 무관이긴 하지만 삼품에 이르는 높은 고위 거. 관료였습니다. 어. 그런데 네. 그를 뺨을 때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실은 네. 이의방 이고가 칼을 뽑았어요. 아. 그랬더니 정중부가 네. 참아 저녁에. 아, 저녁에 저녁에.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야. 알고 있는 디데이가 와. 결정이 된 게 네. 무신정변의 전날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김돈중의 말이 이제 말을 못 들어서 활통이 떨어진 것과 그 UFC 열린 날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입니다. 다른 이제 날인데. 그걸 참고 있었던 거죠. 아, 참고 있었고. 왜 저 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우리 무신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지? 아. 의종이 우리를 총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쫓아내거나 네. 죽일 수 있겠구나. 요 마음을 가졌는데 네. 그 분위기 속에서 어린 문신이 수박도 사건. 우리 무신을 무시하네?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이제 계속 뭔가 쌓여왔던 아니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서 정중부의 수염이 탄 사건은 언제예요? 한참 전의 이야기인 거죠. 그건 한참 전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중부는 거의 한 몇십 년을 원한을 갖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10년 넘게 그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였고요. 아. 이런 과정 속에서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이제 디데이 정중부가 저녁에 아. 보현원에서 칼을 뽑자라고 하면서 네. 무신정변이 일어나는군요.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던 이 울분과 원한이 터진 게 이제 무신정변인 건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 수염이 정말 탈 수가 있냐? 촛불을 갖다 대면 본능적으로 피할 텐데. 그슬린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네. 축제 기간이었고 뭔가 막 분위기가 떠 있는 상황에서 네. 한번 장난치듯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수염이 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정중부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김돈중을 네. 제거하려고 아, 하는 이때부터 어떤 칼을 모습들을 갈았군요. 이제 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때라도 김돈중이 눈치를 좀 채고 몸을 좀 사렸어야 되는데 계속 깝죽깝죽거리다가 그렇죠. 사달이 난 거예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무신 정권의 어떤 주역들, 그 무신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에게 역사를 가르친 부르의 명곡,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보면 무단정치 정중부 화포 최무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렇게 고음이었었나요? 은근 고음이에요. 은근 고음이에요. 근데 이 중에 화포 최무선 얘기는
저희 그 과학 섹션 담당하는 곽재식 작가랑 전에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뜬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볼 부분은 무단정치 정중부 이 부분인데 여기서 무단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무단횡단할 네. 때 무단? 그렇습니다. 아. 전제 정치랑 좀 비슷한데 전제 정치는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단 정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정치 뭐 이런 그러면 표현을 한국을 씁니다.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위인이라기보다는 유명인. 유명인. 한국을 빛낸 위인이라기보다는 네. 한국의 유명한 사람 100명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전에 서희 거란족 때부터 너무 가사도 좀 성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나중에 개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무단정치 정중부라고 노랫말에 있을 정도로 무신정권하면 정중부가 가장 알려졌지만 처음 무신정변을 기획한 건 다른 무신들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고라는 사람이 가장 적극적이었고요. 왜냐하면 이고하고 이의방 같은 경우는 자기 밑에 결령이라고 하는 네. 왕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위 부대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었고 네. 정중부는 이때 60대 중반에 어떻게 보면은 노회한 장수였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태 파악을 하고 네. 좀 나이가 들면은 좀 온건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젊은 이고나 이의방 같은 경우는 분을 못 참는 거죠. 네. 그래서 낮에도 칼 뽑는 거를 네. 말리고 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저녁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무신들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관 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잡아 죽여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이 잡혀 죽고요. 예. 또 사람을 궁궐에 보내서 네. 문신, 또 내시, 그다음에 환관 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되고요. 의종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의종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의종은 이제 그 거제도로 귀향을 보내게 되고요. 왕을 귀양 보내고. 그다음에 태자는 진도로 귀향을 보내고 사실은 이거 둘 다 죽일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태손, 손자는 네.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어차피 이 둘을 네. 살려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의 동생을 네. 이제 명종으로 의종 다음에 명종으로 왕이 올리게 되니까 동생으로 이때부터는 갔구나. 왕은 무신 정권이 추존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올려주는 인물이 왕이 되는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옹립하는 야.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이의방, 이고, 정중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뭐 왕도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가졌는데 이제 그러면 셋이서 권력 나눠 먹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김돈중 얘기를 김돈중 아직 살아있나요, 김돈중?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그 와중에 도망가. 이하창에 도망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그래서 역사 네.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때 김돈중이 만약에 개경의 궁궐로 도망을 갔으면 그리고 태자를 앞세우고 왔다면 상황이 어찌 될 줄 모른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뜻밖의 정황 파악을 못하고 혼자서 가막산으로 도망갑니다. 가막산이 어디 있는 산이에요? 그게 이제 또 파주 근처에 있는 산인데 일로 도망을 가요. 잡아옵니다. 그래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촛불 그슬린 건 얘기 안 하고 화살은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정중부 열받죠. 그렇죠. PTSD 오죠. 그래서, 수염이 올라당 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형 당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웃으면 안 되는데. 김돈중은 이렇게 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그럼 되는데 거기서라도 만약에 이실직고하고 내가 수십 년 전에 그 촛불 가지고 장난한 거 한때 치기 어린 장난이었다. 정말 죄송하다 했으면 살렸을 수도 있나요? 죽기는 죽었을 텐데 뭐 조금은 뭔가 그 다른 과정을 거쳤겠죠.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어쨌든 이고 이의방 그다음에 이제 그 정중부가 이제 그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권력은 부자도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서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권력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결령이라고 하는 친위 부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고가 먼저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의민, 정중부는 살짝 뒤로 빠지는 형세를 띠게 되는 게 이게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섰다가는 그 다음에 이고의 공격 목표가 이의방, 정중부가 되거든요. 타깃이 될까 봐.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은 이고가 자기 맘대로 합니다. 1년밖에 못 갔어요? 네. 근데 1년 동안 맘대로 했지만 사실은 이의방이나 정중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칼을 가르고 있다.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잘하면 같이 가면 되지. 요렇게 하면서 이제 이 트로이카에 어떻게 보면은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마 이제 소문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의방이 이고를 치려고 한다. 이의방이 이고를. 그런데 이고는 가만히 보니까 굳이 왕 씨가 왕을 해야 되느냐? 이 씨가 왕을 하면 안 되느냐? 자기의 성. 그렇죠. 그럼 내가 왕할까?
그리고 아. 나의 반대 세력인 이의방, 네. 정중부 네. 없애버릴까? 어.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진짜 왕좌의 게임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의방 가만히 있으면 네. 그냥 죽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잡아서 네. 이고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정중부는 그냥 약간 멀찍 한 발짝. 아직 정중부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권력은 이고에서 이의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의방이 네. 이고가 가지고 있던 병력을 모두 가져왔거든요. 네네. 정중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세졌어. 세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표 하나 딱 씁니다. 사표를? 네. 네. 나 이제 권력, 네. 그다음에 관직, 네. 장군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요? 그냥 초야에서 편히 지내겠다. 정말 초야에서 편히 지냈으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의방이 속았습니다. 페이크였군요. 네. 예. 아니 장군께서 네. 제 뒤를 돌봐주셔야지. 어디 가십니까? 제가 앞으로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그렇게 하죠. 하고 예. 정중부를 다시 관직에 앉힙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중부는 카드가 먹힌 거예요. 큰 그림. 큰 그림 먹혔고 예. 또 이의방으로 볼 때는 저 양반 나이가 드셔서 이제 욕심도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믿었군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의방이 또 무단 정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네, 칼춤 췄군요. 예, 또. 그러니까 예. 뭐 명종을 데려다가 이것저것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절에서 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네. 어떤 뭔가 권력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승려들이었었는데 네. 이 승려들의 공격을 시가전을 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승려 한 2,000명이 여러 절의 승려들이 몰려오니까 군대 보내서 한 100명을 죽이고 아이고. 나머지 다 쫓아내고 그 절 점령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불교계하고 이제 맞서게 되는데 근데 이의방이 가만히 보니까 네. 조금 위험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저쪽에 거제도, 거제도? 의종. 의종 아까 유배관. 그렇죠. 예. 이 의종이 네. 움직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 문신이거든요. 네네. 의종을 옹립하겠다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네. 이 김보당의 반란 소식이 거제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김보당이 경주에 오면은 네. 내가 경주에서 군대 이끌고 네. 다시 개경으로 간다라고 하고 경주로 온 거예요. 예. 무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감시망을 빠져나온 거죠. 네. 이 소식이 의방한테 들어갑니다. 비상이죠. 사람 보내겠다. 누구 보내지? 누구 보내지? 어. 경주 잘하는 사람. 그런데 저기서 시커먼 사람 하나가 저요. 시커먼 사람 누굽니까? 이의민. 이의민. 네. 뭐 가족인가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방 이민. 예, 그래서 아마 예전에 드라마를 본 분은 이덕화 선생님이 무신 시대 그 무인시대인가? 이의민 역할을 예. 했었습니다. 네네. 경주에서 내노라는 네. 성격 안 좋은 네.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의민을 네. 이제 경주로 파견을 하고 경주 통을 보냈군요. 예, 경주로 보내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의종을 지키고 있던 수백 명을 전부 다 처단하고 그리고 의종은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종을 데리고 와서 네. 허리를 꺾어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즐기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의민이 예. 경주에 내려간 이의민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의방은 네. 이의민 잘했는데 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지만 네네. 또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그래도 한 나라의 왕 20년 그러니까. 이상 왕을 이게 말이 했었는데 돼요? 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순 없다. 아니 실제로 역사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을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혹할 수가 있나요? 왕을 끌어내서 고넌사의 북쪽 못가 이르러 술 두어 잔을 드리고 의민이 등뼈를 부러뜨리니 손대는 대로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의민이 큰 소리로 웃었다. 박존이가 담요로 싸고 두 개의 가마솥을 마주 합하여 그 속에 넣어 못 속에 던졌다. 절의 중가운데 헤엄 잘 치는 자가 있어서 가마솥은 가져가고 시체는 버렸다. 왕의 등뼈를 부러뜨려서 가마솥에 넣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야, 그러니까 네. 이런 참혹한 소식을 들어서 여기에 분노했던 이제 장군들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민은 애매한 상황이 된 겁니다. 명을 따랐는데 뭐지? 그래서 네. 일단은 숨어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의방이 이제 주변의 정적들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또 본색을 드러냅니다. 음,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데 그 가족들이 모든 것들을 네.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나라를 망가뜨리는 건 곤란한데 음,
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불교하고도 척을 지고 그다음에 여러 문신들도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등용을 하니까 무신들한테는 생기는 게 없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정중부가 기회를 받던 거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렇죠.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중부가 역시 이의방을 살해합니까? 암살하고 그 진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진짜 현기증 나네요. 그렇죠. 네. 이게 한 7, 8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정권 초기에 그 개경의 모습이 어땠을지 네. 툭하면 시가전 벌어지고 네. 툭하면은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적과 동지가 네. 순식간에 뒤바뀌고 음.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7, 8년 동안 지금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너무 많이 반복돼서 아마 들으시면서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연표를 하나 띄워드리고 가겠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연표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의방, 정중부 그리고 그 앞에 사실 이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멤버 트로이카의 시대였던 것이고. 과두정치, 삼두정치. 네. 그리고 그 뒤는 경대승으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중부 역시 올라갔는데 네. 정중부가 올라가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비판을 하고 올라갔지만 네. 그 아들 정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유인 같은 또 사위 네. 이런 사람들은 또 정중부를 믿고 네. 무단으로 네. 여러 가지 어떤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문신들을 네. 정중부부터 살짝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력은 말 위에서 잡았지만 네. 말에서 내려야 네. 정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은 결국 문신들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신을 끌어들이니 네. 무신들이 가만히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무신을 대표한다고 나갔으면서 네. 우리 무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네. 내로남불이네. 결국은 그냥 자신의 권력을 차지했던 네. 하나의 독재자일 뿐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네. 안에서 이제 끌어올르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이들의 또 하나 문제가 네. 전통적인 무인 집안이 아니었다는 점. 누구네가요? 이고 이의방 정중부가 네. 유력한 무인 집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신분도 네. 비교적 낮은 존재라는 점에서 네. 이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네. 언젠가는 내가 저들을 뒤집어야겠어 라고 했던 네. 젊은 장교가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 번째 아까 나왔었던 경대승? 경대승입니다. 경대승 집안은 유력한 귀족 집안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귀족 집안에서 스스로는 네. 이제 무신으로 빠져나와서 네. 무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예. 인물이었는데 네. 이 정중부가 하는 행동이 네. 이의방이랑 이고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들을 무너뜨리고 네.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무신들의 네. 어떤 시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돼서 결국은 기습을 해서 네. 역시 정중부와 그의 네. 아들 사위를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정중부가 이때 정치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다 모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관청들을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일이 복잡하잖아요. 네. 하나를 다 모읍니다. 네. 여기 다 모였어. 중방. 네. 여기서 하자. 중방.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정중부의 중방. 그러네요. 이건 네. 진짜 쉽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 중방을 중심으로 했던 이 정치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경대승은 위험하거든요. 예. 지금 속을 감추고 있지만 누가 자신한테 적대적이고 누가 자신한테 친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별도로 네. 하나의 감찰기구를 꾸립니다. 이게 도방이에요. 도방. 예, 이 도방을 중심으로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하게 되는데 네. 앞에서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네. 이제 이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끈앞풀을 다 풉니다. 경대승은. 네. 이른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쪽에 지금 저쪽에 이강민이라고 하는 관리가 예. 뭔가 역심을 품고 있다. 증거가 있느냐? 네. 증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고변이 올라가면 끌어가서 죽이는. 서영해. 이런 어떤 공포 정치로 수백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대승이라고 하는 인물은 때에 따라서는 혈통도 좋고 네.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고 했지만 네. 그 스스로 정치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고 그다음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은 권력을 비판하고 네. 권력을 잡는 데까진 갔지만 네. 그 권력을 잡은 뒤에 뭘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건
이제 중앙 권력을 잡았으면은 군사력이 좀 뛰어났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이렇게 자꾸 전세 역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네. 군사력이 네. 기본적으로 사병을 기반으로 움직였던 거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 권력 자체의 군사력을 완전히 제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중앙군보다는 사병 위주로. 그렇죠. 이 부분이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요? 조선은 우리가 뭔가 병력이 움직인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전부 다 나라의 네. 어떤 군대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아주 소수만이 어떻게 보면 따로 좀 네. 움직여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고려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네. 누구 소속이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병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니까 네. 이 사병 집단 수백 명 네. 압도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네.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대승은 이런 어떤 공포 정치를 벌였는데 이것도 제대로 됐으면 네. 오래 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스로가 5년 만에 죽습니다. 왜 죽나요? 병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대승이 죽게 되니까 권력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여기서 네. 이 권력 공백을 놔두면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왕이 주도를 해서 이제 무신 정권기를 종식시킬 수 있겠다라고 기회다. 생각을 하겠지만 네네. 사실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네. 이제 내가 한번 힘을 내볼까? 권력을 잡아볼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더 큰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륙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숨죽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왕이었던 명종은 네. 부득이 네. 여기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누구였지? 이고 죽었고, 네. 이의방 죽었고, 그 다음에 정중부 죽었고, 네. 경대승 죽었고, 그리고 이들이 죽을 때는 그들의 어떤 그 친위 세력이나 가족들도 같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력한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한 명. 한 명 있어요? 누구지? 그 경주 아까 경주통 이의민. 이의민은 의종을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의종은 명종의 형이잖아요. 그렇죠. 형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럼에도 예. 뭔가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합니다. 한번 올라와 보지 않을래?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안 가요. 왜요? 왜냐면 아까 경대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이 이의민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중부를 싫어했던 이유보다 100배 더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격식 없고 무례하고 이런 걸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경대승은.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왕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의민은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놈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경대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병으로. 예. 그런데 이의민한테 연락을 했다. 네. 내가 속을 줄 알아. 함정인 줄 알고. 저희 경대승 죽었다 그러고 나 불러서 개경 어디에서 나 잡아서 딱 죽이려고 하는 거네. 정말 숨막히는 수싸움 장난 아니야. 예. 그걸 내가 모를까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개경에서는 고사하고 이 경대승이 죽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네. 이의민한테 보내고 이의민은 또 사람을 통해서 네.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네. 이상하다. 근데 왜 날 불러? 하면서 네. 지금 쫄래쫄래 쫄래쫄래 가서 네. 권력자가 되는 그냥 빈 공백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어떻게 보면은 이의민은 이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이 잡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 왕의 요청에 의해서 아무도 없어? 나밖에? 어쩔 수 없는 내가 해야지 뭐 그럼 이러면서 무신들이 서러워서 지금 이거 들고 일어나는데 자기들끼리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향점 네. 없고 권력을 누군가 공유할 방법이 없고 또 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에디터가 빈집털이라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왕 역시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의민에게 기대려고 했던 거고 네. 이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이의민이 권력을 잡았지만 앞에서 봤던 이고 그다음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을 모두 합친 악행을 네. 이의민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네. 적어도 개경 안에는 네. 이의민에 반대할 세력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네. 뜻밖의 이의민은 굉장히 느긋하게 자신의 무단 그러니까 독재 그리고 폭압 정치를 네. 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뤄 나가는 거죠.
이제야말로 최악은 지나갔겠지. 고려 백성들이 입장이었다면 최악은 이제 끝났겠지 했지만 더 최악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리를 피하니까 늑대가 나타나고 늑대를 그죠. 피했더니 호랑이가 나타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이 무신정권기에 보여졌다는 가장 점에서 슬픈 건 고려가 이 정도 나라가 아닌데 왕이 지금 이렇게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그렇죠. 어. 그나마 이제 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 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나라. 고려하고 일단 그 어떻게 보면 화친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남송으로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네. 고려 내정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침략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네. 요게 천만다행이었다는 거. 이제 그런 면에서 네. 고려는 어쨌든 이 내부에 뭔가 계속되는 혼란, 이 네. 혼란은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독재를 하든 네. 아니면 평화로운 어떤 새로운 정치를 열든 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시기는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시기를 누군가가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좋든 나쁘든 뭐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네.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가 그런 있습니다. 상황에서 다음 주를 기다리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 주에 네. 이 혼란기를 네.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무신 정권 하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지금 청취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 지금 한 35분 정도에 펼쳐진 요 긴박한 상황이 26년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야, 이 시기가 요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예. 무신 정권 심지어 하편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어질어질하고 긴박하고 하지만 또 흥미로운 고려사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